예, 잠깐만요. 이거 조금 줄이고. 예,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강의할 때는 미네랄과 생체 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생체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기적인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강의와 연관돼서 칼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닥터 로버트 탐슨이라는 분이 쓴 칼슘 라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많이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정말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칼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의 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무엇이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나요? 보통 사람들은 뼈는 칼슘으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로지 칼슘만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골다공증이 뼈에서 칼슘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손실된 것인데, 칼슘만 부족하다고 오히려 칼슘만 섭취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뼈가 곧 칼슘이라는 그런 어, 정보들을 의사뿐만 아니라 그 유제품 회사의 과장 광고로 인해서 우리는 속고 있어요. 과잉의 칼슘 섭취는 미네랄의 불균형 및 다른 미네랄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바다 소금이나 안면과 같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면 음식의 영양가가 15%나 줄어들어요. 뼈를 강화하기 위해 칼슘을 섭취하는데 이미 우리 신체에 너무 칼슘이 많으면 당신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칼슘은 콘크리트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많은 의료 전문가들도 뼈가 칼슘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칼슘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칼슘 보충제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실제로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어요. 칼슘도 그 중에 하나이고 모든 미네랄의 적절한 균형은 뼈 건강, 튼튼한 뼈,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칼슘만을 찾으면 안 되죠. 우리는 뼈가 칼슘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또 그런 그 광고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고 유제품 회사의 허위 광고에 속고 있습니다. 칼슘의 과용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은데요. 칼슘이 튼튼한 뼈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으면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이 더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부터 스포츠 음료, 시리얼, 이유식, 두유, 우유, 파스타 등 우리 실생활에 많은 그 식품 속에 칼슘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칼슘 보충제를 먹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먹는다면 체내에 칼슘이 과다하게 축적이 됩니다. 칼슘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염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칼슘이 과잉되면 영양소 소화 및 흡수 장애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칼슘만 섭취 시 미네랄 결핍과 불균형이 심화돼서 수많은 의학적 문제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칼슘이 과잉되면 미네랄이 과잉되고 체내에 칼슘이 축적돼서 신장결석, 담석증이 생기고 관절이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칼슘은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기억력차와 뇌 위축, 치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동맥 플라그, 신장 결석, 담낭 결석, 뼈 돌기, 골다공증, 고혈압,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 비만, 당뇨병, 뇌위축과 치매 그런 이런 병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일상에 칼슘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 이런 우유 광고 많이 보시죠? 우유 팩을 보면 고칼슘 저지방 우유, 고칼슘 우유, 고칼슘 우유, 이런 그 칼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잘 안 찾게 돼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두유에도 칼슘 두유라고 하고요.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소이밀크에도 칼슘이 들어가 있고, 칼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뭐 초콜릿에도 칼슘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칼슘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칼슘을만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미네랄 하나가 아니라 모든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뭐 미량인 크롬, 망간, 셀레늄, 구리, 리튬, 르비늄, 코발트, 게르마늄, 몰리브덴, 뭐 셀 수 없이 많은 미량의 미네랄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로지 칼슘만을 찾게 됩니다. 가장 나쁜 점은 아이들에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먹임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 동맥경화, 갑상선 저하,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심지어 비만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균형 잡힌 이온 미네랄의 칼슘은 꼭 필요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는 대신 균형 잡힌 미량 미네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닥터 림스폴링이라는 분은 모든 질병, 질환은 미네랄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생제, 뭐, 캣스킨, MRA, 로봇 수술, 이런 모든 의학적 기적들이,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정말 의학적 기적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활기찬 건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은 정제한 소금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소금이나 암염을 섭취해야 하고요. 충분히 익은 신선한 과일 및 특히 유기농으로 된 그런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켓에서 사 먹는 과일이나 야채는 어떤 경우에는 뭐 저 먼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멕시코나 뭐 다른 남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철에 나는 과일을 그 현지에서 생산한 충분히 익힌 과일을 드시는 게 또 미네랄 섭취도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생건과류 및 씨앗 종류를 섭취합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미네랄을 점점 파괴시키는 것들이 우리 식품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브롬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분 계시겠지만 우리 식품 속에 이 브롬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롬은 미네랄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이제 요오드를 파괴하는데요. 브롬은 통조림 식품, 병에 보관된 식품,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특히 이런 밀가루 음식, 제빵류의 팽창제 및 식품 방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영장 스파에서 그 휘발성이 강하고 독성이 덜한 염소 대신에 박테리아를 죽이는데도 사용되고 있고요. 브롬은 30년 이상 밀가루에 첨가되었고 메틸 브롬화물 형태의 브롬은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과일에 뿌려지기도 하고 특히 배류류에 많이 뿌려지는데 이걸 씻을 수 없다고 그래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저 그 탄산음료인데 마운틴 듀에 보면 여기 그 브로메이드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주스의 맛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브롬이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브로메이티드 플라워라고 있죠. 밀가루에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사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의 이 브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천식약, 심지어 약에도 항우울제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플러스 제품에도 이런 브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소화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처럼 여기는 뭐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이 브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롬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 요오드의 기능을 방해시킵니다. 요오드가 쓰일 곳에 브롬이 꿰차고 들어가서 요오드를 결핍시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오드는 우리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잖아요. 근데 그 대신 이 브롬이 들어가서 요오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오드 결핍은 내부 위성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브롬은 갑상선 질환과 암, 유방 낭종, 주기적인 압통, 전립선염증, 암, 췌장기능, 난소 호르몬 기능 장애, 난소 낭종, 자궁내막증과 암소, 암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은 이 브롬이 함유된 음식을 아마 섭취한 결과일 거예요. 브롬은 전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공기에도 토양에도 음식, 자동차 매트리스 이런 모든 것에 들어가 있어서 이 브롬이 더 먼저 우세할 때 아예 요오드는 결핍이 됩니다. 그렇지. 여기 그 오른쪽에 차트 있는 것처럼 브로마이드 다미네이트라고 해요. 이게 더 우세할 때 요오드는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 갑상선 호르몬이 낮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여기 머리카락도 손실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다음에 변비 이런 정신적인 혼미가 있고 유방암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관절 통증, 감기 증상, 체중 증가, 느린 신진대사,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다 갑상선 저하로 인한 병들인데 이게 브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대책이 뭘까요? 그러면 대책은 뭐냐면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의 섭취량을 늘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요오드에 들어가 있는 그 섭취량을 늘려서 그 브롬을 더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다 소금의 섭취량을 늘리고 신체 염화나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장이 브롬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동물 실험에서 브롬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00%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밀가루에 브롬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밀가루가 처음에 밀에서 생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빻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흰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밀가루 자체는 이게 흰색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 먹는 밀가루는 흰색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밀가루를 그렇게 어, 표백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를. 그 표백시키는, 어, 약품 중에 하나가 브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브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밀가루를 섭취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밀가루 음식이 좋아하면. 왜 그러냐면 밀가루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브롬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킹 아더 브랜드 플라워는 그 밀가루에 표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브롬이 포함이 안 된 그 밀가루를 이 회사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면 이 브랜드를 구매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짧은 강의지만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만을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과잉 축적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꼭 필요하시면 브롬이 첨가 안 된 밀가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